오늘 하루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4배가 넘는 연무 현상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매캐하고요. 이제 콧물이 지금 많이 나가지고 코가 다 얼었거든요. 미세먼지 입자가 작은 연무는 황사 못지않게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자 울산시가 주요 기업체 공장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공장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학교 정화구역 안에서 퇴폐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울산 지역의 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작물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아열대작물이 주요 농작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울주군이 산불로 집이 불에 탄 가구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부터 보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표적 회기어종인 황어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환경이 저희 울산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정도 빨라진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 한해 시행되던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태화강 심리대 숲에서 솎아낸 수만그루 대나무가 수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나무 숯은 관광기념품과 토양보건재로 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E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오늘 울산은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심한 연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먼지 입자가 작은 연무는 황사 못지않게 몸에 해롭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도심이 뿌연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맑은 날 중구 성안동에서 선명하게 보이던 동구 지역은 거의 보이지 않고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희미하게 윤곽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대 미세먼지 농도는 140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평소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옅은 황사와 비슷한 농도입니다. 날씨가 맑아서 창문 열었더니 너무 뿌옇고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또 탁하고 콧물이 많이 나와가지고서 코가 다 얼었어요. 연무의 정체는 큰 일교차 때문에 발생한 대기 중 수증기에 오염물질이 결합한 먼지 안개. 일부 시민들은 황사와 달리 눈에 잘 띄지 않아 평범한 안개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칭칭하니까 안개 낀 거면 시야가 좀 좁아진다는 얘기지 뭐 별다른 그런 느낌 없어요. 매연으로 이뤄진 미세먼지는 입자가 매우 작아 황사보다 몸속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에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비염이나 인후염이나 후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사와 달리 1년 내내 발생하고 지속 시간도 깁니다. 황사 현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지나가면 당분간 다시 영향 오기에 상당히 시일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연무 현상은 바람이 약한 경우에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울산기상대는 연무가 짙은 날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능한 바깥 활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극심한 연무 현상이 계속되면서 울산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울산공항은 오늘 낮 1시 55분 도착 예정이던 김포발 항공기가 연무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해 김해공항으로 회항했고 오후 항공기 7편이 모두 결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 30개 기업체 공장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면 공장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여수산단 폭발 사고. 불산 누출로 5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친 구미 사고. 울산에서도 지난달 초산 누출 사고와 지난 6일 악취 유발 물질인 아민 누출 사고에 이어 지난 14일 동부팜 한농 화재는 유독물 누출 우려로 한때 시민 대피령까지 검토됐습니다. 이처럼 울산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울산시가 30개 업체 공장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유해물질 안전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 전담부서인 화학물질 안전센터를 연내에 설치하고 유독물 취급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2년 안에 같은 사고가 3차례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방침입니다. 울산의 안전이나 환경을 위해서는 어떤 일회적인
한시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계속된 노력이 필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석한 공장장들은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면서 최고 경영장의 의지가 일단 80점이다. 뭐 그런 각오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국무총리실이 점검 나오고 검찰청 합동 점검이 나오고 시는 시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장장들의 각오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보시다시피 각기 다른 마사지 업소 간판 4개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도심 뒷골목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200m도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 정화구역 안이라는 겁니다. 성매매도 이루어진다는데 경찰과 교육당국이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남구현 초등학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사지 업소 간판이 줄줄이 보입니다. 이 학교에서 반경 200m, 이른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안에는 마사지 업소 4곳, 퇴폐 이용은 4곳에다 남성 휴게텔까지 몰려 있습니다. 2층에는 영어학원, 6층에는 마사지 업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청소년 유해 업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밀폐된 방 안에 침대가 놓여져 있고 퇴폐 행위가 의심됩니다. 실제 성매매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돌고 업주 역시 이런 사실을 인정합니다. 6만 원 더 받았다가 뭐 10만 원 더 받았다가 2차 같은 경우는 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사지라고 쓴 데는 다 두개 돌아가면은 그때 이곳은 학교 주변 200m 안인 정화구역이어서 설령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침대와 밀실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위법입니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침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밀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경찰과 교육청은 합동단속에 들어가 적발된 업주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 오는 23일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마련한 기후변화 연속 보도. 오늘은 두 번째로 기온 상승에 따른 재배 농작물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단감나무로 가득했던 지역의 한 과수원에 색다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주로 아열대 기후에서만 자라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골드 키위입니다. 과거에는 감나무를 한 30년 심었습니다. 농약도 많이 치고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수확할 때 또 일손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서 이제 키위를 대체작물로 심었습니다. 인근의 이 과수원에서는 열대성 흑성병에 약한 배나무를 베어내고 대신 이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된 지난 7년 사이 부동의 지역 대표 특산물이던 배는 재배 면적이 절반 가까이나 줄었습니다. 그 자리를 아열대 작물들이 밀고 들어와 현재 70여 농가 20여 헥타르에서 이들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 우리가 키위, 참다래라고 하죠. 이런 품목들이나 요즘 또 인기 있는 브루벨리도 심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런 조금 아열대 쪽에서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꿀이 많지 않은 아열대 작물들이 득세하면서 꿀벌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30도 이하 기온에서는 좀처럼 피지 않는다는 고구마꽃이 최근엔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이 같은 아열대 작물이 주요 농작물의 하나로 머지않아 자리 잡으면서 지역 생태계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태화강에 산란기를 맞아 붉은 띠를 두른 황어떼가 몰려들어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회기 시기는 해마다 빨라지고 개체수는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태화강 상류가 붉은 빛을 띤 물고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산란철이 되면 몸에 붉은 띠가 생기는 황어. 바다에 있다가 산란을 위해 태화강 상류로 올라가는 건데 개울 중간에 있는 보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황어떼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산란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입니다.
이곳은 바다에서 10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바다에 사는 유일한 잉어과인 황어는 3, 4월이면 강 상류로 회귀해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황어를 가까이서 보는 거는 처음이고요. 이런 좋은 환경이 저희 울산 가까이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태화강 망성교에서 구영교까지 군데군데 띠를 형성한 황어는 줄잡아 수만 마리. 한때 오염으로 사라졌던 황어는 태화강 수질이 개선되면서 개체 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저작년보다 작년이 많았고 작년보다 올해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화강이 그만큼 맑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환경 조건이 좋으니까. 생태 환경이 나아지며 여름에는 은어, 가을에는 연어가 돌아오는 태화강. 봄을 알리는 황어떼까지 찾으며 생명의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태화강 십리대 숲에서 솎아낸 수만 그루의 대나무가 수추로 다시 탄생하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이 숯을 토양 복원제와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대표적 산책 코스인 태화강 십리대숲. 인부들이 커다랗게 자란 대나무 솎아내기 작업에 한창입니다. 대숲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2, 3월에 베어내는 대나무는 연간 7, 8만 개. 일정한 크기로 자른 뒤 고품질의 숯을 만들기 위해 가만으로 옮겨집니다. 이 대나무는 앞으로 3일 동안 가만에서 재탄 과정을 거쳐 1200도의 고온에서 꺼내게 되면 이와 같은 숯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대나무 숯은 제습과 탈취 효과가 뛰어나 숯 중에서 최고로 꼽힙니다. 공기 정화용이라든지 수질 개선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나무 숯은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부는 울타리와 공예품으로 재활용되지만 나머지는 숯으로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십리대숲에 다시 뿌려집니다. 이번에 대나무 숯을 생산하게 되면 일부 기념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십리대숲의 토양을 건강하게 살리는 기초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십리대숲 차밭에서 생산해 상표 출원까지 한 중로차와 억새를 활용한 커피 스틱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의 명소 십리대숲 대나무가 친환경 대비와 관광 상품으로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울주군은 산불로 전소된 가구에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언양 상북 산불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 조례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은 15명 이내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완전히 불탄 가구에는 900만 원, 일부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4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지원 항목과 내역을 결정하게 됩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오는 26일 군 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 초쯤 본격적인 보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는 오늘 울주군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4천만 원을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이 성금을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거시설 복구 지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형사사건에 한해 시행되던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오늘 처음 재판을 열었습니다. 제5민사부 김원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배심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룬 민사사건은 석탄 분리기 철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6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소송입니다.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치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의사는 김 씨에게 4,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의사가 보철물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악관절 장애 등에 대한 설명 없이 환자의 치아를 16개나 삭제하는 치료를 한 것은 진료 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수지에서 투신 자살한 이모 군의 자살 동기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이 군의 휴대전화에는 특이점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군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주로 친구들과 게임하자는 문자 메시지가 많았고 자살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며 집에서 쓰던 이 군의 컴퓨터를 복구해 자살 동기에 대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동구 울기등대 주차장에서
중구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 37살 안모 씨가 자신의 차에서 착화탄을 피워놓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사회복지직으로 임용된 안 씨가 평소 업무 과다로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겼다며 유가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오늘 저층 아파트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7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부터 울산과 부산, 경남 일대 아파트 1, 2층만 노려 15차례에 걸쳐 7,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문을 잠그지 않은 1, 2층 아파트만 노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미 팔아넘긴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3살 정모 씨 부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 담보대출로 구입한 승용차 할부금을 내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12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450만 원에 판 뒤 20여일 만에 지구대로 찾아가 도난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20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학생인 박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280여만 원으로 150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18개월 된 남자아이가 체벌을 당해 피멍이 들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돼 남구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남구청은 A씨가 어제 오후 어린이집에 다녀온 자녀가 피멍이 들어 귀가했다고 신고해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 아동과 면담이 어렵고 자체 조사가 힘들어 내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은 어제 아이가 귀가할 때 목에 작은 멍이 들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고 멍이 사진처럼 크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이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무공천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무공천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가 무공천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후보 난립 등 부작용도 예상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작업이 정부 내에서 본격 추진됩니다. 산업기술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진흥원이 관련 기획안을 정부에 보고했고 이르면 상반기 안에 건립 실무 추진단 구성과 용지 검토가 시작됩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건립 작업을 시작하면 5, 6년 안에 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들어설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할 계획이며 울산 외에도 포항과 대구가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신재웅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경남은행의 분리매각 가능성을 언급해 경남은행 매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인수 1순위로 지목되는 경남지역 상공계는 경남은행이 매물로 나오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인수자금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지방은행 맹주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부산은행과 대구은행도 인수전에 동참할 것으로 관측돼 경남은행 인수전은 3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밤샘 근무 폐지 이후 2주째 이루어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의 주말 특근이 이번 주에도 무산될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보전 방식을 놓고 회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노조 운영위원회에서 주말 특근 노사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회사는 지난 2주 동안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아 차량 13,000여 대, 2,700억 원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명천교에서 울주군 두서면 탑골샘까지 48km를 태화강 백리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오늘 자문회의를 열고 올 연말까지 5억 원을 들여 산책로와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영남 알프스 일대에 추진되는 산악관광 복합 웰컴센터가 인공암벽장과 함께 내년 말쯤 들어설 전망입니다. 울주군은 200여억 원을 들여 등옥 온천 일대 3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자연 생태정치관과 관광 안내소 등을 갖춘 복합 웰컴센터를 짓고 인근에 국제 규모의 인공암벽장도 만들어 다양한 레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북구의 자살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북구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련된 자살 예방센터는 아동과 청소년 조기 검진을 통해 자살 위험군을 관리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